그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권고와 이준석 후보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썼는데 그 의도는 어떻게 보시고 그 중도 확장에 실제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스승의 날 컨셉으로 입사하시는데 특정점이 있는지 예. 뭐 국민의힘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별 관심이 제가 없습니다. 제 선거운동을 통해서 저희 공약과 그리고 저희 비전을 알리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거기서 도대체 어떤 물개가 어떤 공을 돌리고 있는지 제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선거 캠페인 할 게 그렇게 없나, 정말 그 당의 경선이 끝난 직후부터 거의 단일화 무새가 아닐까 하는 생각 정도로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단일화 무새들이 지난번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해가지고 득을 본 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착각이 심한 것 같은데요. 저는 단일화 무새적인 선거 전략으로 어떻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는 것으로도 나오는 이재명 후보를 막아세울 수 있겠다는 건지 이준석 혼자 대선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스승의 날에는 제가 항상 정책 중심으로 풀어나가려 하는 것처럼 방금 열거한 정책들과 함께 또 지난번에 교총과 얘기하면서 또 이번에 또 다른 교사단체들과 얘기하면서 나온 현장의 생생한 정책들을 저희가 공약화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그 시절에 징계 취소로 이제 억울하게 본 사람들이 직장 이런다 이런 관련해서 국내 사과 검토하고 징계 취소라고 했으니까 그 요구하시는 지금 상황에서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무리한 징계를 하면서 피해를 입힌 대상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 보수 진영 전체를 절단낸 거고 처음으로 보수 정당에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었던 젊은 사람들의 노력을 배신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원래 선거 때 되면 잘하는 게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서 무릎도 꿇고 석고대죄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또 그만큼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면은 그분들 하나하나 상처받은 분들 찾아뵙고 물리적인 액션이라도 해야 될 것인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옆구리 찔러서 하는 모양새가 될 테니까 그냥 앞으로 별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대선 전망에 이준석 후보 1%로 나왔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거는 당선 전망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대선 지지율에 연동돼서 움직일 것이고요. 대선 지지율이 지금 조사에 따라서 7에서 9% 차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 확연히 현장에서의 저에 대한 관심도와 그리고 또 호응도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여론조사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셔가지고 저희 공약과 정책을 홍보해 주시면은 충분히 파죽지세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TV 토론 처음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강조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 사실 지금 이 탄핵 대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국민들이 범여권 세력에 대한 범보수 세력에 대한 그런 불만감을 가지고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이 가시면은 정책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나깨나 보수 진영 멸망을 위해 가지고 애쓰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절대 조용히 하지 않고 그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와중에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런 토론을 통해 가지고 누가 사탕 발림을 하고 있는지 누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가려내실 수 있을 그런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차 TV 토론이 하나의 분수령이 되어 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에게 여러 방송국이나 학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대선 주자들이 동의만 한다면은 어느 특정 분야의 정책 토론회를 하겠다고 한 곳이 벌써 4-5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단 하나도 성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저를 제외한 다른 후보 중에서 특히 이재명 후보가 이런 토론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깜깜이 선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은 이런 방송국이나 아니면 학회 등의 토론 제안에 응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의 그런 경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허점이 너무 많고 실제로 경제학의 기본적인 논리마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받아야 될 사안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지적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런 토론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애초에 김상욱 의원과 뭐 친밀하게 교류하고 있지만은 김상욱 의원을 허심탄회하게 정말 개혁신당이나 이런 쪽으로 합류하는 것은 어려운 길이고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권유하지는 못하겠다. 하지만은 또 김상욱 의원도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또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하는데 좀 덜 힘들고 그리고 앞으로 다선 의원하고 덜 힘든 선택을 한다면은 뭐 남아있는 선택은 민주당 가는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솔직하게 조언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무소속 단계 지지선언 단계지만은 오늘 행보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 갈 거라 봅니다 저는. 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면 초대 총리로 홍준표 시장님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후보님께서도 홍 시장님께서 많이 지원도 약속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뭐 홍준표 시장의 역량을 그렇게 인정해 가지고 사실상의 그런 총리직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맞다고 한다면은 뭐 홍 시장님 입장에서 검토해 보실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전혀 홍 시장님의 직접적인 의중이 지금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장예찬 대통령 복당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가 대선 주자로서 그런 것까지 평가해야 되나 싶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광훈 패밀리까지 지금 다시 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탄핵 이후에 굉장히 무리수를 두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던 인사들이 들어오는 그런 마당 속에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지난번에 다소간의 국민의 우려를 사는 허물이 있었겠지만은 저는 제 눈에는 전광훈 목사 등 그리고 뭐 막말로 과거에 논란을 일으켰던 인사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과거 본인이 다시 정치를 할 줄 몰랐었게 했던 행동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특히 대구에 가면은 2016년 총선에서 이미 그 당시에 낙향에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던 김문수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떨어뜨렸던 것이 보수의 본산인 대구의 민심이었습니다. 수성구라는 보수 초강세 지역에서 김부겸 후보에게 20%가 넘는 격차로 졌던 그분이 과연 그러면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던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장성도 없고 이미 10년 전에 9년 전에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도 심판받았던 김문수 후보는 빨리 본인의 한계성을 자각하고 본인이 최소한 해야 될 그런 중도화나 아니면은 윤석열 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이게 뭐 아니 효과 이런 거랑 관계없이 김문수 후보도 이제 유승민 대표한테 러브콜 보내는 것도 있고 뭐 이재명 후보도 이제 좀 러브콜 보내면서 외연 확장을 좀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좀 이준석 후보의 어떤 그런 외연 확장이나 그런 거에 대한 보관 같은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저는 뭐 지지율표에 따라 가지고 항상 이런 것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지지율이 빨리 치고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을 이재명 후보가 언급하거나 아니면 그쪽 세력에서 접근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가진 어떤 정책에 대한 급진성이나 이런 것이 희석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지적했던 바가 있지만요. 이재명 후보가 급조한 HMM 뭐 이전 공약 이런 걸 내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은 하루만 사는 그런 공약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간의 논의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상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주주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행동을 대주주나 경영진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제동을 거는 법안이고 민주당은 이걸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요 대기업의 본사를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정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정면으로 맞닥뜨린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혹자는 HMM이라는 회사의 70% 가까운 지분이 공적 자본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업이라서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또 뒤집어 보면요. HMM 본사가 이동할 때까지 HMM의 정부 지분을 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HMM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무산돼 가지고 지금 공적 자본 지분이 높은 거거든요. 공적 자본 지분 높은 건데 그럼 이재명 후보는 그 말이 그러면은 HMM 민영화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건지 국영선사화 계속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 가지고 또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재명 후보의 비논리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이어가면서 연명할 것인가 저는 약간 걱정하게 됩니다. 이번 대선이 이재명과 윤석열, 전광훈의 대결이다라고 이렇게 이재명 캠프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적인 책임 외에도 진짜 보수 진영 전체를 나락으로 보낸 책임은 진짜 당연히 교과서에 나중에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대명사처럼 남을 겁니다. 보수 계멸의 대명사처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본인의 어떤 위치를 자각하고 이 선거에서 빠져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 관련해서 소상하신 주기는 방안으로 임용 늘리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인내 취업 관련 전반적으로 청년 취업 관련해서도 정책 같은 거 내놓을 계획인지 저는 청년 취업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너무 파편화된 정책을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청년 취업 정책이라는 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것을 강조했으나 안타깝게도 정책적인 효과로는 공무원 늘리기 정도로 귀결됐던 적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이 살아나고 그를 통해서 창업과 그런 투자가 활성화되면은 뭐 젊은 사람부터 관리자급 그 이상까지 해가지고 일자리가 고르게 느는 것이 정상인데 딱 청년 일자리만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는 순간 그런 임시 청년 인턴 같은 일자리 아니면은 또 이런 공무원 늘리기 이 정도의 해법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을 목표로 해서 교원 임용을 좀 특수한 직역에서 일부 늘리겠다는 정도가 제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저는 문재인 정부처럼 공무원 대거 늘리고 뭐 그런 식의 공약을 하는 것은 제 철학적 그런 관점 맞지 않습니다. 예. 예. 저는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분명히 우리나라의 재정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재정 속에서도 어디에 주안점을 투자해야 되느냐? 저 이준석은 끝없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과학기술인을 위한 우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농촌 사람들에게 사실상 연금에 해당하는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수당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농어촌 사람들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일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수당을 줘가지고 그걸로 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경제 살리겠다. 이거는 어디서 들어본 얘기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비슷한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런데 미련을 놓지 못하는 순간 저는 대한민국은 더 깊은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야 당연히 GDP 상승 추세가 나타날 것인 게 해외의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의 정책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아,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미래 세대에 투자해서 교육에 투자해가지고 과학기술 발전시켜가지고 중국이랑 패권 경쟁하겠다고 하는구나. 근데 여기 무슨 뚱딴지 같은 이재명 같은 사람은 농민들한테 조 단위의 뭐 이런 기본소득을 제공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뭐 소득주도 성장 비슷한 걸 하겠다고 하는구나. 이거는 해외 투자자들이라면은 딱 보는 순간 대한민국 미래가 어디로 가면 망하고 어디로 가면 잘 되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꼭 투표를 잘해가지고 경제에 다시 활기를 띠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학생복지사 행사가 벌써 7번째인데 후보님께서는 사각지대 청년한테 공정한 출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발표하셨잖아요. 학교 밖에 있는 20대 청년을 만나는 건 없으신가요? 제가 원래 정치하기 전에 거의 10년 가까이 했던 그런 교육봉사 활동이 그 중학교 2학년 저소득층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사실 그런 약간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꾸준히 업데이트를 제가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간을 내서 그런 일정도 만들어 볼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